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질책과 판단과 이런 것과 맞서 싸우고 결국에는 니네가 다 틀렸지 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참고 견뎌오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선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7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애였어요. 왜냐면 키 182, 전교 1등, 얼굴이 정우성이야. 그런 애가 나를 7년 만났어. 모두가 궁금했어요. 왜? Why? 왜 얘랑 사귀는 거야 네가? 진짜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때 막 공부한다고 살쪄가지고 막 몸무게도 60kg 거의 다 돼가고 막 진짜 꼴도 그런 꼴이 없었는데, 아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가 나를 사귀는 거야. 또 사람들이 궁금했지. 그랬더니 걔가 난 너의 이상함이 좋아 이러면서 나를 사귀는 거야. 난 너의 그 또라이 같은 그런 이상한 행동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7년을 사귀었어 진짜. 근데 이 친구랑 사귀면서 어땠냐면, 저는 막 되게 모범생 아닌 건 알겠죠? 딱 봐도 범생이는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 그냥 그걸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범생이 절대 아니었죠. 근데 그 애랑 다니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범생이 취급받는 게. 그냥 얘랑 같이만 있어도 사람들이 대우를 다르게 해주는 거야. 막 책도 한 개 더 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한 개 더 주고, 막 그런 행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범생이처럼 사는 거 참 좋다. 그리고 어디 가나 좀 사람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걔가 잘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대우 받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도 얘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얼마나 까불어 내가. 막 욕도 가끔 하고 막 까불지. 근데 걔랑 있을 때만큼은 아주 우아한 척, 말도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진짜 그랬어요. 내가 점점 바뀌는 거야 스스로가. 근데 약간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는 예술 공부를 했거든요. 약간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그래서 약간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시나리오 쓰고 이런 공부를 오래 했어요. 3년 공부를 하고 느낀 게 재능이 너무 없다. 내가 쓰는 시나리오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은 거.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나 잘하는 것도 없고 이 시나리오도 못 쓰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졸업하면 나 어디서 가서 뭘 하지? 나 진짜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남자친구는 명문대 다니면서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하며 맨날 막 운동해가지고 몸도 좋고 얼굴은 더 잘생겨져. 거기다가 인성은 얼마나 좋아. 애가 착해가지고 학회 회장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랑 사귀니까 점점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야. 내가 너무 초라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주하고 싶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내가 23인가 그랬어. 진짜 그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저는 오히려 20대 초반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불안한데 얘는 너무 계속 잘 나가는 거야. 이번 달에는 한 달에 100권 읽기를 해보려고 해. 그러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새벽 5시 되면 일어나 있어. 이미 공부하고 있어. 나 그거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나는 한 10시쯤 눈 뜰까 말까 하는데 걔 새벽 5시부터 공부했대. 얼마나 짜증나. 그런 사람들 보면 난 너무 피곤해. 근데 불안한 거예요. 눈만 뜨면은 불안하고 자러 갈 때 잠도 안 와. 내일 또 루저로 일어나겠지.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계속 나 스스로와 얘를 비교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심리학 서적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1도 안 됐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 영상 찾아보고 책 읽고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때 저한테 도움이 된 유일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스토리도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불안에 대한 감정, 불안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불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속이 빡빡 끓는 느낌이야. 내가 왜 불안했는지를 다 나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을 해결해주는 방법 같은 것도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공감했던 게 뭐냐면, 그 불안이란 감정은 준거 집단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다.
이 준거 집단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 있죠. 그 그룹을 준거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내 남친이랑 준거 집단이 아니었어. 얘는 저 세상 사람인데 내가 자꾸 얘랑 나랑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7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냥 계속 불행한 거예요. 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공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얘랑 나랑은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요.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근데 준거 집단을 잘못 설정해 놓으니까 맨날 불행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그리고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계기도 되게 웃긴데 하루는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 너무 좋아서 내가 3번을 봤거든. 한 번은 외국인 친구랑 같이 보고 한 번은 우리 언니랑 보고 한 번 얘랑 봤어. 근데 그 외국인 친구랑 같이 볼 때 제가 노래가 나오면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막 들으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들고 영화를 봤다. 근데 그 미국인 친구랑 같이 봤을 때 걔도 막 같이 막 헤드뱅잉하고 막 이러고 봤단 말이야.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너무 즐겁게 봤어요 그 영화를. 근데 남친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 영화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보자. 나 그 영화 너무 좋았어. 그리고 보러 갔어. 근데 내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래서 딱 하는데 걔가 내 손을 탁 잡는 거야. 하지 마. 이런 데서 나대지 마. 탁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 그냥 극장에 아무도 없었고 그냥 나랑 단 둘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 정도 하는 건데 손을 탁 잡으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건 마치 나한테 어떤 사인이랑 비슷했냐면 너처럼 굴지 마. 탁 이런 느낌이었어. 그 순간에. 내 남자친구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느꼈냐면 나는 얘랑 있으면 평생 내가 될 수 없겠다. 나는 헤드뱅잉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되겠구나. 그때 너무 슬펐는데 그날 결심했죠. 이별을 해야겠다. 근데 7년 사귄 남친은 어떻게 헤어져? 그래서 헤어지고 호주로 갔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의 제 2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다 저랑 비슷한 애들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오히려 얘처럼 막 춤추는데 그만하려고 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얘 이럴 정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너무 행복했어요. 불행하지도 않고. 근데 저희가 이 친구한테 오늘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우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그 불안한 감정을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을 때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게 저의 힘이에요. 저는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들어놓고 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그냥 그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그 스티브 잡스의 다디론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라? 그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순간에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것들 있죠. 그게 나중엔 다 피워 살립니다. 정말 저는요 예전에 아티랑 그 시골에 살 때요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뒷마당에 이제 약간 쓰레기 같은 거 널브러져 있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아티가 그러는 거야. 여기 너무 땅이 아까운데 우리 여기서 공원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 벽돌부터 시작해서 길 다 깔고 다음에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거기에 피자 그릴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싹 다 바꿨어요. 그러고 지금은 거기 동네 할머니도 와가지고 마실 나오고 피자도 구워 드시고 거기서 삼겹살도 구우고 막 그런 곳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하니까 배우잖아. 어떻게 해야지 벽돌이 잘 맞는지 어떻게 해서 기초 공사를 하는지. 그 당시에 나는 아티가 그거 할 때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우리가 직접 하니 이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이게 기초 공사 이렇게 안 되면 벽돌이 다 부서지니까 이거를 찬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제가 어떤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거에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배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항상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저는 웹툰도 많이 봤어요. 웹툰 보고 싶다. 그럼 웹툰 보는 거야. 그 당시 시간 낭비로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그 웹툰에서 본 뭔가가 결국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결국에 찾을 수도 있어. 우선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
이제 호주에서 워홀을 하면서 모든 걸 혼자 해내셨었던 거. 근데 한국에서는 너 되게 이상한 애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넌 당연히 특별한 거고, 전 그게 정말 인상에 많이 깊게 남았거든요. 저는 또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주변 친구들이라던가 하면은 다 취업해서 다들 평범한 일생을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도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진짜 태어나서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진짜 가족조차도 저한테 네가 너무 버겁다. 왜냐면 제가 경상도에서 컸거든요. 경상도 출신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나이대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저희 나이대까지만 해도 진짜 폭력이 학교 폭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 진짜 선생님들한테 의자로 맞고 뺨 맞고 그냥 발로 걷어차고 이런 게 너무 일상일 정도로 많이 맞았어. 근데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야. 왜 때리지? 왜 때리면 가만히 있지? 나 그거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싸웠어요, 선생님들이랑. 근데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선생님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랑 맨날 싸워. 선생님이 나를 건드린 것도 아닌데 선생님 지금 얘를 왜 때려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그랬어. 선생님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날 너무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불려갔어요. 집안에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약간 이렇게 포기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너무 버거워하셨고 저 스스로도 너무 적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도 없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20대 초반까지 우울증도 조금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이제 좀 포함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적응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싫으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해외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냥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저는 나대서 싫다, 밉다 이렇게 하면 그래 나를 싫어해라, 그래 나를 미워해라, 근데 할 말은 해야겠다. 그 순간 너무 괴로워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기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하나만 짜져 있으면 되는데 왜 튀어서 송곳같이 계속 사람들을 건드린다. 근데 그런 송곳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결국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된 것들, 학교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 이제는 안 하죠, 대부분. 근데 그 당시에 저처럼 소리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같이 그게 멈춰진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 나 너무 불행해, 난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다 나를 너무 싫어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떠나세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어요. 근데 떠나라는 게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내가 되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너 진짜 이상해 이렇게 하죠. 그럼 네가 더 이상하다, 진짜 그 말이 나와요. 그 저는 사실은 그 우리 집안에서 제가 되게 이상한 애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저희 친척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좀 보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넌 원래 이상하니까. 그럼 나는 맞아, 나 원래 이상해, 그냥 그러고 말았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나름 좀 성공했잖아요. 나름 성공하고 나니까 그래 넌 어릴 때부터 다르더라.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딱 그렇게 변하는 거야.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 또라이, 너 진짜 너 나중에 커서 뭐 되는지 보자, 루저 같은 놈,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선생님들한테. 네가 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 내가 EBS 나오지 선생님들 EBS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한테 타이틀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 사실 한국이 굉장히 타이틀 좋아하는 나라인 거 알죠? 이름, 뭐 직업명, 타이틀, 사자 다 좋아하잖아, 그쵸? 근데 저는 누가 저한테 직업이 뭐예요? 하면 저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버도 아니고 여행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저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 순간 저 이런 가발 못 쓰죠. 저 피어싱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면? 그러니까 그런 틀을 주는 순간 저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 스스로 여행 가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또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또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틀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나 선생님이니까 난 이거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돼. 나는 유튜버니까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난 그냥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틀 없이 타이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꿈들이죠. 그 꿈을 가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틀 안에 그 프레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체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유튜브를 할 당시에도 제가 이제 영어 강의를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쵸? 저도 편했어요. 그냥 영어만 가르치면 되겠다.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해. 그거 말고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쉐어하고 싶은데 거기에만 갇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더 나설 수 있게 됐고 더 넓은 세상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굉장히 가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네, 정말 궁금해요. 자, 제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 틀 프레임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의 딸로 산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티 여자친구 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아티 여자친구죠. 제가 우리 엄마 딸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데 저는 그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이런 가발도 쓰고 다니고 아티가 싫어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내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 해가지고 16분짜리 영상을 대대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65만 뷰 나왔죠. 그런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건 그런 틀 안에 자기를 가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인데 우리 엄마가 내가 떠나면 너무나도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굉장히 싫어하시겠지. 그 프레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의 딸 자식이다. 근데 그거를 벗지는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데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엄마가 지금은 반대할지라도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은 진짜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인 루트를 전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이란 책을 사가지고 읽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내 이 불안한 감정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싫어하고 아빠도 싫어하고 우리 가족 다 싫어하고 그 당시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내가 지금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살면 어떡하지? 정말 그 생각이 들었고 그 이기적인 결정이 지금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저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부모님과의 그 갈등 때문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기적인 결정을 하세요. 왜냐면 그 이기적인 결정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면 결국은 그건 부모님을 위한 결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노?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 임마 뭔 소리야.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난 나를 위해 살고 내가 결국 행복해야지 너네도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엔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흔들리는 두 소를 위해 이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편지 쓰는 이벤트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10살 어린 남동생 도윤이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제가 일단 동생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부탁드렸더니 이게 뿅 하고 생겼어요. 근데 뿅 하고 생겼어? 나는 전문 분야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부모님 대신에 형이랑 누나가 널 이제 서포트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 너랑 같이 떠날지 아니면 두고 떠나고 그냥 돈을 벌어서 널 약간 금전적인 면으로 널 서포트 해줄지에 대해 고민이 있어. 고민이 아주 많군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틀이 굉장히 견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동생을
take care 해야 되는 누나라는 그 타이틀을 굉장히 크게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생의 인생은 동생 인생이에요. 근데 본인이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될지 이것도 사실은 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를 왜 데리고 가? 나 여기서 되게 룰루라 잘 살 건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해? 동생 지가 커서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뭐 집안이 힘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를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동생을 내 자식처럼 케어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동생은요 다른 인격체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찾아서 언젠가 뭔가 되고 싶은 꿈을 찾고, 얘는 영국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 지금 데리고 간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야. 반전이지. 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내가 유학 가는데도 너를 생각해가지고 데리고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누나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그 생각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죠. 고민이 되니까. 혼자 양보. 혼자 상상이지만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동생의 인생에 있어서 누나가 그렇게 크게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게 심지어 좋은 의도라도. 둘은 철저하게 다른 두 명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이 사람을 서포트해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을 대한 무시일 수도 있고 평생 얘를 애기로 보는 걸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 동생을 만드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언젠가 그 동생이 스스로의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누군가를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럼 난 뭘 해야지. 근데 거기에 엄마 끌어들이고 동생 끌어들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심지어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오케이? 그 약속 지키세요. 절대 동생 얘기 이제 하면 안 하는 거야. 좋습니다. 우리 귀염둥이를 위해서 어떤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원래는 저희 지금 선물 드리는 거 전부 다 제가 사비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티엠 바나나의 빅팬이신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 협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어폰인데요. 제가 이어폰을 선물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나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어폰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서빈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티가 한국어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우리 지원 선생님께서 읽어줄게요. 제가 못 읽겠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나왔네요. 네. 네. 일단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투 예쁜 공주 나의 딸에게. 안녕 나의 예쁜 공주. 엄마는 22살에 너를 가져서 23살에 너를 낳았단다. 물론 엄마는 혼자였지만 정말 씩씩하게 너를 낳았어. 왜냐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었거든. 검사 시 파란색 옷을 준비하라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말과는 다르게 서프라이즈로 딸로 태어나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 너의 옷들과 신발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준비할 때마다 웃음이 새어나오더라. 엄마는 있잖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널 택할 거란다. 왜냐면 넌 정말 소중하고 예쁜 엄마 거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서 많이 힘든 나의 딸. 아직 어려서 엄마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의젓하게, 씩씩하게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공부하는 널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한 거 있지. 오늘은 세상 가장 의미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팬미팅에 참석하게 됐거든. 엄마도 연예인 쫓아다니고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너무 설레고 떨려. 바나나 선생님처럼 예쁘게 그리고 당당하고 당찬 큰 꿈을 갖는 사람으로 엄마는 널 키우고 싶어. 처음엔 모든 게 힘들고 버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우연히 바나나 선생님의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어려운 세상에 한 번 더 부딪히고 당차게 이겨내보겠다는 희망과 힘을 얻게 되었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직 엄마도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지만 선생님 말대로 이 넓고 넓은 세상 지구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말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는 언제나 늘 널 응원하며 노력할 거야. 사랑한단다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족하지만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미안하고 늘 고맙고 사랑해. 널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 제가 왜 못 읽었는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제가 싱글맘에게 쓰는 편지라는 그 영상 하나 찍었었어요. 저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막 당당한 척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질책과 판단과 이런 것과 맞서 싸우고 결국에는 니네가 다 틀렸지 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참고 견뎌오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4,000원짜리 그린스크린밖에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되게 자아가 강하고 무서운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너무너무 다크하고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에 있어서 엄청 지대한 책임감을 가져요. 제가 좀 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나누고 그래서 더 좋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이상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적응 부정하다 이런 소리도 듣고 저처럼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젊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진짜 세계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항상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잘 알기 전에 판단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좋아해서 팬미팅까지 와주신 이 바나나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상해서 근처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저렇게 하는 거 너무 아닌 것 같아. 쟤는 너무 쉬워 보여. 쟤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나대. 분명히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누군가한테 아주 쉽게 걔는 그거니까 쟤는 저거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우리 이 팬미팅에서 다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